서울 강남 원스타 엔터테인먼트 본사 7층 회의실. 3시 10분. 유리벽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12명이 둥근 테이블을 둘러앉아 있었다. 가수 김용빈, 손비나, 매니저, 스태프, 그리고 대표. 회의실 중앙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회사의 새로운 정책안이 들어 있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리고 정적을 깨는 한 문장이 터져 나왔다. 대표님, 제발 멈춰주세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공기마저 흔들렸다. 그날 원스타 내부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가수 김용빈은 두 손을 모은 채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계약 재구성 통보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서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소속 아티스트 전원은 향후 6개월간 개인 활동을 중단한다. 그건 잠정 해체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다. 손비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대표님, 그건 우리에게 죽으라는 말이에요. 우린 이미 다음 무대 준비 중이에요. 왜 이제 와서?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리자 옆에 있던 매니저가 손을 잡았다. 그러나 대표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두꺼운 파일을 넘기며 짧게 말했다. 이건 회사의 결정입니다. 논의는 이미 끝났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온도가 확 내려갔다. 한 직원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다.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어요. 김용빈 씨가 입을 여는 순간까지 다들 그냥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용빈은 조용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류를 천천히 덮었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사람의 삶이 걸린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술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회의실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순간 김용빈이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직원 한 명이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손비나는 눈물을 닦으며 대표를 바라봤다. 대표님, 제발 멈춰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부탁이었다. 그날 오후 누군가 그 장면을 녹음했다. 짧은 오디오 파일은 이후 원스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퍼졌다. 파일 속엔 숨죽인 울음소리,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남아있었다. 그 파일의 제목은 단 하나였다. 호인일락 10일 누얼 한랜드 mp3. 그날 이후 원스타 본사는 정적에 잠겼다. 복도에는 사람의 발소리가 사라졌고 카페테리아의 불빛마저 꺼졌다. 사무실 유리벽 너머로 김용빈의 빈 책상이 보였다. 그 위에는 사람답게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메모 한 장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도대체 원스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대표의 결정은 왜 그렇게 급격했나? 김용빈은 왜 울음을 참지 못했을까?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회의실에서 울린 대표님, 제발 멈춰주세요 라는 외침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그건 한 예술가가 마지막으로 던진 인간의 호소였다. 11월 3일. 그날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월요일로 시작됐다. 그러나 오전 8시 42분 원스타 전 직원들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단 4글자였다. 긴급 전사회의. 그 메일을 읽은 순간 대부분의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무언가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 9시 30분. 본사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누군가는 프린터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회의실 앞에서는 김용빈과 손비나가 잠시 말을 아끼고 있었다.
김용빈은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이 떠 있었다. 비나야, 혹시 들었어? 아니요. 그냥 대표님이 새로운 방침 발표하신대요. 그 짧은 대화조차 공기 속에 묻혀 사라졌다.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닫혔다. 그 순간 모든 시계의 초침이 멈춘 듯 했다. 대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회사는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직원들은 서류를 넘겼다. 재정비라는 단어 아래에는 아티스트 전원 활동 중단, 신규 프로젝트 취소, 인력 구조 조정 검토라는 문장이 나열돼 있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숨이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1시, 사무실에는 눈물과 속삭임이 뒤섞였다. 진짜야? 우리 공연 다 취소야? 비나 언니는 어떻게? 이저희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아무도 말을 못 했어요. 그냥 서로 눈빛만 봤어요. 손비나 씨는 계속 노트북을 쥐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준비한 콘서트 자료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후 2시 40분. 대표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긴급 통보서가 들려 있었다. 이번 결정은 회사의 존속을 위한 최선의 판단입니다. 그 순간 김용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존속이요? 그럼 우리는 뭐죠? 존속을 위해 버려질 사람들인가요?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등 뒤에서 손비나의 목소리가 울렸다. 대표님, 제발 멈춰주세요. 회의실이 흔들릴 만큼 절박한 목소리였다. 그 후 모든 게 무너졌다. 직원 한 명이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매니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김용빈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이미 구겨진 계약서가 있었다. 그는 말했다. 노래를 멈추라는 건 제 호흡을 멈추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저녁,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콱, 펜, 그리고 메모 한 장씩이 남아 있었다. 사람입니다. 음악은 숫자가 아닙니다. 멈출 수 없다면 떠나겠습니다. 그 메모들이 프린터 옆에 한 줄로 놓여 있었다. 밤 10시 12분. 원이 층을 돌다가 회의실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불빛은 희미했지만 테이블 위에는 김용빈의 사인이 찍힌 서류가 있었다. 그 위에 볼펜으로 적힌 한 줄. 이제 제 노래는 제 길에서 합니다. 그 문장은 다음 날 새벽 직원들 사이에서 사진으로 퍼졌다. 그 사진 파일의 제목은 짧았다. 끝. 11월 4일 아침. 대표는 출근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원스타의 공식 계정은 침묵했다. 기자들의 연락은 부재중 표시로 돌아왔다. 대신 손비나가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우리의 목소리를 지워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글은 단 3시간 만에 댓글 10만 개를 넘어섰다. 그리고 그 밑에 김용빈이 남긴 하트 이모티콘 하나. 사람들은 알았다. 가가 진짜로 끝나고 있었다. 11월 5일 새벽. 비가 멎은 서울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그러나 원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내부는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 끓고 있었다. 전날 밤의 회의 후 김용빈과 손비나는 본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대표의 방 앞에는 출입 금지 표지판이 붙었다. 복도 끝 커피 머신 옆에는 구겨진 포스터가 떨어져 있었다. 마이너스 2025 원스타 페스티벌. 이제는 열리지 않을 공연의 흔적이었다. 그날 아침 9시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공지. 외부와의 연락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상황은 곧 정리됩니다. 대표실. 단 한 줄이었다. 그 문장은 마치 입막음 명령
처럼 느껴졌다. 한 스태프는 기자에게 말했다. 그 문자 이후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누가 말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들 감시 당하는 기분이었죠. 오전 10시 40분 한 직원이 몰래 문서를 복사하려다 이 팀에게 제지당했다. 그 문서는 아티스트 재구성안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자에게 말했다. 우린 내부를 나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 USB도 검사당했어요. 회사는 마치 진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정오 무렵 김용빈의 팬카페가 폭발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비나 언니는 왜 인스타를 비공개로 바꿨어요? 3시간 만에 식을 3만 개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파일 전부 호인 일락 10일 노얼 한랜드 mp3. 바로 회의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 파일은 단 2분 13초.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대표의 냉정한 목소리, 손비나의 울음, 마지막으로 울린 문소리.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SNS에서는 원스타 진실을 말해 김용빈 왜 직묵하나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딩 1위를 차지했다. 그 시각 원스타 본사 7층 회의실. 대표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다. 그의 책상 위에는 신문 한 부가 놓여 있었다. 김용빈, 눈물의 퇴사? 내부 폭로 이어져. 그는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고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내부 모든 문건을 회수하세요. 이건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오후 4시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의 컴퓨터가 하나둘 꺼졌다. 네트워크가 차단되었다는 알림창이 떴다. 보안 업데이트 중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건 삭제였다. 한 직원은 USB를 꽉 쥔 채 속삭였다. 그 안엔 우리가 했던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만든 음악, 우리가 함께한 기록들. 그걸 지우겠대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밤 8시 15분 원스타 건물 뒷문에서 한 남성이 빠져나왔다. 후드를 눌러쓴 그는 이 차에 올라탔다. 그는 바로 김용빈의 매니저였다. 기자들이 그를 따라붙었다. 혹시 김용빈 씨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말했다. 노래를 지키려는 사람은 제 회사 밖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밤 대표는 남은 직원 몇 명을 불렀다. 지금부터 언론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어떤 말도 어떤 감정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엔 냉혹한 공기가 섞여 있었다. 그 말을 듣던 직원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대표님, 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회복을 위한 고통이에요. 일이 끝나자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6일 새벽 김용빈의 이름은 모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폭로, 눈물, 진실. 그의 이름과 함께한 단어들은 마치 비극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다. 그의 SNS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분노는 더 커졌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건 누군가의 인생이에요. 대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나요? 그리고 11월 7일 새벽 2시 기자들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 제목은 짧았다.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면 첨부된 파일 하나. 이름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큐멘터리 스타트 프로젝트 PDF. 파일 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타의 또 다른 계획이 들어있었다. 부트 프로젝트, 김용빈을 제외한 신인 재구성안. 그 문서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 연예계는 폭발했다. 결국 김용빈을 배제한 새 그룹을 준비 중이었다고요? 손비나는 왜 몰랐던 거죠? 재정비는 결국 대체 계획이었습니까?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기자들은 원스타 본사 앞에 모여들었다.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오직 한 문구만이 현과 나벨 이티에 남아있었다. 11월 8일 새벽 1시 15분 포털 뉴스 속보창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단독 원스타 내부 문건 리부트 프로젝트 전격 공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기사에는 PDF 문서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라젝트 리스타트 신인 재편 계획서. 아티스트 김용빈, 손비나는 단계적 정리 대상에 포함된다. 그 한 문장이 수천 명의 팬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뉴스가 퍼진 직후 원스타 본사 앞에는 기자와 팬들이 몰려들었다. 비는 내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어둠을 찢었다. 그러나 건물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문 앞에는 단 한 명의 경비만 서 있었다. 대표님은 출근 안 하십니다. 직원분들도요? 전원 재택 중이라 들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빌딩은 그날 밤 유령처럼 비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SBS 취재팀은 한 통의 제보 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전 원스타 직원 B씨.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날 회의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리스타트 프로젝트는 이미 여름부터 진행 중이었어요. 김용빈 씨는 마지막까지 몰랐습니다. 메일 하단에는 녹음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일명은 회의실 7진 파일 누얼 mp3. 파일을 재생하자. 지금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 기존 라인업은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새로운 팀은 더 통제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남자 직원 김용빈 씨와 손비나 씨는요? 대표, 그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세요. 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낮게 말했다. 정리라뇨. 그들은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로 파일은 끊겼다. 취재팀은 즉시 원스타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 세 문장이었다. 내부 문건 유출은 범죄입니다. 회사는 사실 왜곡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추가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진실은 퍼져 있었다. 그날 오후 김용빈이 드디어 침묵을 깼다.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다. 저는 단지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 위해 무대에 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가 혼자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글을 올린 뒤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3분 만에 댓글 수는 50만 개를 넘었다. 밤 9시 10분 손비나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다. 문은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회의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류를 받았어요. 근데 이미 우릴 뺀 새로운 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저는 아직도 말을 잊지 못해요. 그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인간이에요. 제발 그렇게 대해 주세요. 그 순간 라이브 화면에는 실시간 시청자 120만 명이라는 숫자가 떴다. 댓글 창에는 우린 너희 편이야. 실을 밝혀줘. 라는 문장이 폭주했다. 11월 9일 새벽 익명 계정이 새로운 파일을 업로드했다. 테이프 단호 언어크닝와브 은 통화음 그리고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다. 는 감정적이에요. 예술은 통제돼야 합니다. 나는 감정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파일은 30분 만에 삭제되었지만 이미 수백만 번 공유된 뒤였다. 다음 날 원스타 본사 정문에 누군가 꽃다발을 두고 갔다. 그 위에 메모 한 장이 있었다. 감정을 없애면 음악은 죽습니다. 김용빈을 위한 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 메모의 사진은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정의 꽃다발 사건이라 불렀다. 그리고 11월 10일 오후 2시 대표가 드디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짙은 정장을 입고 플래시가 쏟아지는 단상 위에 섰다. 저는 회사를 위해 그리고 시스템을 위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덧붙인 한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감정이 회사를 망칠 순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밖에서 팬들의 함성이 터졌다.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외침은 차가운 마이크 위를 울렸다. 그날 밤 SBS 뉴스 엔딩 자막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감정을 잃은 조직엔 더 이상 음악이 없다. 그리고 화면이 어둡게 꺼졌다. 11월 11일 김용빈은 부산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음악은 감정을 잃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기타를 들고 천천히 첫 음을 울렸다. 방 안을 채운 목소리. 그건 무너진 세상 속에서 피어난 하나의 진심이었다. 겨울의 문턱,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작은 녹음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유난히 따뜻했다. 그건 김용빈의 목소리였다. 기자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그 속엔 이상한 평온이 있었다. 이제야 진짜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다. 기타 소리가 울렸다. 끝이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부른 첫 곡의 제목은 멈추지 말아요. 그날 회의실에서 터졌던 한 문장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였다. 대표님, 제발 멈춰주세요. 그 절규가 이제는 세상을 향한 위로가 되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웃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이제 제 감정이 부끄럽지 않아요. 음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 한 장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작은 녹음실, 불이 꺼진 마이크. 그 앞에 놓인 가사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손으로 적힌 문장 하나가 있었다. 음악은 멈추지 않는다. 그 사진은 순식간에 퍼졌다. 기자는 댓글에 이렇게 썼다. 이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영의 부활이에요. 며칠 후 손비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 우린 다시 만났어요. 웃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노래하자고.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가 감정을 지킨 덕분에 아직 음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원스타 본사는 여전히 침묵 중이었다. 그러나 도시는 다시 노래를 들었다. 거리의 버스킹 무대, 라디오의 첫 곡, 유튜브의 새 채널. 어딜 가나 김용빈의 목소리가 흘렀다. 그건 거대한 복귀가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진심어린 귀환이었다. 시간이 흘러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감정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그때 그 대표는 어디 있나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답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건의 주인공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저녁, 김용빈은 무대에 섰다. 관객이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콘서트홀. 조명은 따뜻했고 그는 잔잔했다. 그는 노래하기 전 짧게 인사했다. 이 노래는 저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말했다. 감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결국 저를 살렸어요. 그날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무대 위의 조명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조명은 서서히 꺼졌다. 관객의 박수는 길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음악이 돌아왔구나.